안녕하세요. 메타버스에 대해 발표할 로지커버리 박세림, 정한을, 김민서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사례들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메타버스란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와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였고, 이후 2003년에 린든 랩이 출시한 3차원 가상세계 게임 세컨드 라이프가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가 또 한 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메타버스 용어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에 출시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국의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올해 3월 상장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메타버스는 메타, 가상과 유니버스 세 개의 우주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화 아바타였습니다. 아바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바타의 내용 그 자체가 바로 메타버스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하는 각종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세계인데,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가상현실을 뜻하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가상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VR, AR, AI와 같은 기술들이 한데 섞여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국내에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선익시스템, CMS 에듀, 코세스 등등이 있으며 해외로는 로블록스,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주된 NC소프트입니다. 창업 당시인 1997년에서 1999년까지만 해도 온라인 게임 전문이 아닌 인터넷을 기반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였고, NC HTML 에디터 따위 소프트웨어나 기업, 납품용 그룹웨어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한번 넥슨에서 바람의 나라를 개발했고, 당시 아이네트에서 한 게임을 개발 중이던 팀을 인수해 NC소프트에서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이 게임이 바로 리니지입니다. 당시 IMF 외환 위기로 인해 투자 받기가 어려워 서비스 시작까지 난항을 겪었으나 게임이 성공하고 PC방 열풍까지 겹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이후 NC소프트의 대표작으로는 MMORPG 장르인 린시2, 길드워 시리즈,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이 있습니다. 이 게임들의 특징은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플레이가 가능하고 같은 공간 속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선익시스템입니다. 원래는 OLED 장비 제조 관련주이지만 메타버스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OELD가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때 OELD란 3세대 이동통신 IMT2000 국가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이동전화 시스템의 규격을 통일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의 단말기 또는 사용자 접속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상용화되었으며, 서비스를 위해 컬러 동영상을 표시하기 위해 반응 속도를 높인 화면 표시 장치를 의미합니다. 다음 CMS 에듀는 업종은 일반 교과 학원이나 VR, AR 기업인 유니티와 협업하여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편입되었습니다. 비슷한 기업으로 아이스크림 에듀가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메타버스로 인식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종목도 다트를 살펴보면 DR, AR을 활용한 교육에 열심히 하고 있기에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인 게임 엔진 회사 유니티 테크놀로지입니다. 본래 어도비 플래시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
플래시로 구현이 힘든 3D 시장 공략을 노린 3D 타겟 웹 미디어 제작 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게임 엔진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쉬워서 게임 제작할 시에 자주 쓰이게 되면서 아예 이쪽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VR, HMD 또는 AR, HMD 지원 기기 등을 비롯하여 현 세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으로 개발 가능한 게임 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기업과 연관 있는 최근 화제가 된 게임을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메타버스는 기업인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투자 키워드 중에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최고의 테마주로 꼽히는 로블록스는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3D 가상세계를 탐험하는 게임인 동시에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입니다. 로블록스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블록스 스튜디오는 코딩을 할 줄 모르더라도 게임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전용 게임 제작 툴입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자체 게임 엔진인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자신의 게임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자는 코딩 없어도 게임을 만들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 개발자들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게임 제작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로블록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들이 게임도 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등 사회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제작한 게임을 로블록스 클라이언트에 출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이용하거나 그룹을 생성할 때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게임 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데, 이미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서 아이템 판매 등으로 연 10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용자는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로블록스에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5천만 가지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쉽게 개발하고 공유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로블록스를 유튜브와 비교하고는 합니다.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유튜버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함으로써 광고, 수익 및 기타 수익을 올리듯이 로블록스 또한 비슷한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표 게임은 과거 싸이월드, 메이플 스토리 등에서 인기를 끌다 사라진 아바타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분신처럼 사용되는 가상의 그래픽 아이콘이 풀 3D와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새롭게 태어난 제페토입니다. 제페토에서 선보이고 있는 3D 아바타 서비스는 처음에는 한 모바일 앱의 기능 중 하나였고, 국내 기업 캠프 모바일이 개발한 AR 증강현실 카메라 앱이자 소셜미디어인 스노우는 사진을 찍는 사람의 얼굴 위에 토끼 귀나 고양이 수염을 붙여주는 기능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스노우의 여러 기능 중 사용자의 표정을 따라하는 3D 아바타 기능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은 것. 스노우는 이 기능을 별도 앱으로 출시해도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페토입니다. 제페토 외에도 애플의 미모티콘, 삼성전자의 AR 이모지, 페이스북의 아바타 등 아바타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아바타는 과거 싸이월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AR 이모지는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애플의 미모티콘이 유일하게 예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예쁜 캐릭터를 내세운 것이 바로 제페토였습니다. 제페토는 예쁜 것을 넘어서 유행 위에 올라타기를 원했고, 2.0 버전에 이르러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스트릿 패션, 모자나 머리띠, 네일아트 등 현 시점에서 유행하는 모든 패션과 뷰티 스타일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또한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풀 3D로 구축돼 다양한 모션이나 댄스, 포즈 등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페토는 제일 예쁜 동시에 트렌디한 아바타 플랫폼으로 거듭났고, 이러한 강점은 지금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젤리, 틱톡처럼 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제페토는 이들의 인싸 문화를 이해하고 가상의 세계에 이 문화를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캐릭터를 예쁘게 꾸밀 수도 있게 했고, 그 다음에는 앱 내에서 친구를 맺은 뒤 함께 사진을 찍고 인증하며 노는 다양한 방법을 선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인기의 비결이 있는데, 제페토 사용자는 제페토 안에서 D 가상 월드인 제페토 월드를 통해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의 아바타에게 사진을 받고 함께 인증샷을 찍거나 가상으로 꾸며진 연예인의 집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페토는 블랙핑크가 신곡 아이스크림을 올해 9월 선보이자 캐릭터가 방문하고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무대를 3D 맵으로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페토는 개발 역량 면에서 단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우선 단기간에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 눈에 띄었고, 1.0 버전의 개발은 기획부터 출시까지 3개월, 2.0 버전은 7개월 만에 내놓을 정도로 출시 속도가 빨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앱스토어 리뷰, 소셜미디어 반응 등을 꾸준히 살펴 사용자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10대 인싸 문화를 확실하게 공략하되 가상의 캐릭터에서 오는 강점들도 흡수했고, 인싸 문화를 위해 친구를 맺고 함께 인증샷을 찍는 것은 기본인데, 가상의 캐릭터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친구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 모르는 사람과 인증샷을 찍는 항목도 존재하며 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항목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높은 기술 수준과 기술 이해도, 그리고 세밀한 타깃팅이 결합해 만들어진 제페토는 3D이기 때문에 가능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페토가 Z세대 타깃 서비스 중 후발주자임에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비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수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그랬듯 새로운 플랫폼엔 기업의 주요 타깃층, 즉 MZ세대가 모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제품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그들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광고 이미지를 여러 장 제작해 노출하거나 자사의 홈페이지나 쇼핑몰로 유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훨씬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옷을 입어보고 장소를 둘러보고 손수 움직여보며 그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직접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메타버스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페토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아바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흰색 티셔츠와 반바지 대신 멋진 옷을 골라 입혀줘야 하는데, 구찌는 일찌감치 이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구찌는 제페토에서 특유의 패턴을 활용한 옷과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1년 SS 신상품 일부를 그대로 구현한 버추얼 컬렉션을 포함해 SNS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도라에몽 구찌 컬렉션 등 60종의 아이템을 직접 착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구찌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만든 구찌 빌라 월드맵에서는 유럽풍의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현대자동차는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차량을 구현해냈습니다. 플랫폼 내 인기 맵 공간인 다운타운과 드라이빙 존에서 소나타 N 라인을 시승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제페토 이용자는 소나타 N 라인의 디자인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아바타가 시승하는 모습을 영상과 이미지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 공간인 메타폴리스 속에서 자체 공간을 마련하고 직방이 보유한 플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예시로 지난 6월에 열린 직방 10주년 미디어데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도입한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 공간인 메타폴리스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롯데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메타폴리스의 자체 공간을 마련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모델 하우스를 방문해서 주거 상품을 확인하던 번거로움을 고객이 아바타로 직접 관람할 수 있고 분양 상담 및 광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입니다. 인천시는 유튜버, 시민 25명과 함께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인천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시가 공식 유튜버 계정에 올린 영상을 보면 이들은 2시간 만에 레고와 비슷한 다양한 블록 모양의 도구로 가상의 게임 공간에 관제탑, 활주로, 비행기 등 인천 제2여객 터미널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인천공항뿐 아니라 송도, 인천대교 등 인천의 주요 랜드마크도 만들었죠. 많은 사람이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여행을 하지 않아도 여행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아주 적절한 기획이었다는 평입니다. 가상현실인 VR, 증강현실인 AR, 인공지능인 AI의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군가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이 세상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닌 Z세대의 새로운 놀이, 경험, 교류, 창작,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가상현실 공간 메타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한 걸음 더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